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2월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요일이 딱 4번씩 있는 달이죠. 오늘은 2월의 세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월도 하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2월의 세 번째 월요일, 눈에 띄는 뉴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죠. 오늘 뉴스에서는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달러당 페소화의 숫자가 커진다는 의미죠. 필리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낮췄다는 소식인데요.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돈을 덜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1달러당 페소의 금액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생활할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는 올해 페소화를 달러당 48에서 52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측치라고 하기에는 변동폭이 너무 크네요. 다음 소식은 보라카이 소식 보겠습니다. 보라카이 지역의 관광객들의 폭증으로 인해서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섬 폐쇄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과 지방정부가 2개월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연보호지역 내 불법 거주자들과 바다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나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된 정화되지 않은 생활호수가 보라카이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들인데요. 이번에 지적받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리핀 당국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고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말라이타운에도 인구 과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구 과밀을 어떻게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는 거주민들 외에도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명소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필리핀 외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이번 정부 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 또 중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면서 적절하게 밀당을 해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는 또 미국의 핵 항모가 남중국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이 지역에서 공동 탐사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줄타기 외교가 좀 다른 국면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에 적극 구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은 베트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지역 안보와 양국 방위 관계를 증진시키겠다는 보석인데요.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스프레들리 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과 베트남의 입장에는 좀 차이가 있죠. 오랜 시간 지역의 파트너였던 필리핀의 줄타기 외교에 미국이 다른 수를 두기 시작한 건 아닌지, 앞으로 필리핀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될지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한겨울이 되면 필리핀의 교민 사회는 더 바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방학을 맞아서 어학연수차 필리핀을 찾는 꼬마 방문객들과 함께
추운 한국을 피해서 따뜻한 필리핀으로 골프 투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루손섬 중부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골프 투어지라고 할 수 있죠. 앙헬레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프 투어를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곳들, 그리고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어떤 팁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지 여행사 관계자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제가 감사드리죠. 예.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앙헬레스 클락에서 풀빌라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앙헬레스에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앙헬레스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참 필리핀의 주요 뭐랄까 여행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왜 이렇게 그 한국 분들이 이 앙헬레스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비행기 시간이 클 것 같고요. 일단은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이 한국에서 최단시간, 동남아 중에서는 최단시간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제일 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닐라하고 클락하고 차별되는 것들이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닐라에서 골프를 치시겠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소모하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세요. 워낙 마닐라 그 도로가 많이 막힌 데다가 골프장들이 마닐라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클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편도 30분 안에 괜찮은 골프장들이 한 4-5개씩 있기 때문에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많이 크게 다가가죠. 그리고 이제 그 클락에 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나하고 진에어,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진에어, 그리고 필리핀에어 하루에 이렇게 그 많을 때는 4편, 이제 적을 때는 3편이 이제 직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클락들을 찾으시죠. 클락하고 앙헬레스를. 아주 명확하네요. 그 장점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 뭐랄까 필리핀 내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필리핀에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도인 마닐라, 뭐 한국으로 치면은 부산 정도 역할을 하는 세부, 뭐 이런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닐라에서나 세부에서 골프를 즐기시기는 어려우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명한 관광지인 팔라완이나 뭐 보라카이에서도 실제로 골프는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골프 때문에 클락을 많이 찾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휴양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골프 투어로 갈 것이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예. 이 골프 투어의 입장에서는 클락이 아주 독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 앙헬레스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 점들이 더 많은데. 예. 아까 잠시 이제 그 소개해 주실 때 지금 하시는 일이 풀빌라. 예.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예, 풀빌라하고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같이 그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더 여쭤봐야겠는데요. 요 좀 세세하게. 네. 예. 제가 그건 이제 차근차근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이제 처음에 필리핀을 이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지 제가 이걸 꼭 여쭤보거든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그러시듯이 처음에는 관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관광으로 이제 방문해서 여기가 이제 편하고 좋고 하다 보면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제가 아시는 뭐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 살자 그냥 넘어오신 경우보다는 관광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시다가 여기서 뭔가 좀 비즈니스를 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 관광객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필리핀과의 인연이.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관광객으로 오셔서 이 필리핀을 보실 때하고 또 막상 내가 여기서 이제 내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필리핀과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예, 많이 틀리죠. 어떤 점이 일단 예, 관광객일 때는 모든 게 낭만적이고 여기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뭐 해도 쉽게 성공 내지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뭘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내 비즈니스를 하든 네네. 좀 필리핀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은 똑같아요. 한국이랑 스트레스 똑같이 받고 힘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생해야 되고 정성 기울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스트레스 전체적인 양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전체 양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그래도 덜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필리핀에 사는 거고 대신 이제 처음에 관광객으로 봤을 때는 아예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았는데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였죠. 그치요. 또 이게 또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 그냥 관광객으로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죠, 분명히. 예, 맞습니다. 이거 참. 그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풀빌라의 뭐죠? 이거 상호라고 해야 되나요? 풀빌라의 뭐 명칭은 어떻게 되죠? 예, 써니 하우스 풀빌라라고 이름 지었고요. 예. 그냥 써니 풀빌라 할까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내 집 같은 좀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하우스라고 붙여서 써니 하우스 풀빌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 이 필리핀을 딱 상징하는 워낙 또 이 햇볕이 좋으니까 그야말로 써니 하우스네요, 정말. 예. 그럼 이 풀빌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클락이 앙헬에 위치는 하고는 있지만은 앙헬과는 완전히 분리된 지역입니다. 클락 자유무역지대라고 해서 클락이라는 곳 자체가 뭐 치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소 이런 것들이 어떤 지자체 앙헬레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정부 직속에 있는 클락 개발공사에서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리핀에서는 뭐 치안하고 깨끗하기로는 뭐 클락이 제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클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그 피나트포 화산 터지기 전에 그 미군 공군기지였던 그 울타리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던 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만든 게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뭐 클락 안에 요코하마 타이어라든지 한국 기업도 한 두 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저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 기업도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야, 그러면은 이제 클락 안에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아마 이제 공항도 클락 안에 있으니까 공항에서부터도 가까운 거리고. 네,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럼 뭐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 때문에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버리거나 하는 염려는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장점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골프장이 클락 안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풀빌라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골프로서는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죠.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골프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제 당일치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박을 하셔야 되니까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텔이나 이렇게 이런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것에 차이는 좀 있을까요? 이제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뭐랄까 좀 장점 같은 거? 예, 풀빌라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눈치도 안 본다는 게 가장 크겠죠.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각 빌라마다 단독의 수영장이 붙어 있고요. 네네. 빌라 한 채를 단독으로 쓰시는 거다 보니까 뭐 다른 같은 일행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마주칠 일도 없고 다른 분들 눈치 볼 이유도 없고 혼자나 두 분이 오셔서 풀빌라 이용하시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은 뭐 3분, 4분, 5분, 6분 돼서 딱 그분들만의 어떤 단독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풀빌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독립적으로 딱 이용할 수 있다. 네네. 그럼 이제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을 때도 예. 아이들이 놀만한 이렇게 수영장도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거니 같이 있는 거니까. 예. 아,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공용으로 이용하는 수영장하고 또 다른 분위기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풀빌라가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또 괜찮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흥문화 이런 것들랑 완전히 좀 차단이 돼 버리니까 특히 가족분들한테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음식도 이렇게 좀 해 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모든 게 세팅 다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 조식은 저희가 한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은 뭐 가스레인지부터 전자레인지, 냉장고까지 뭐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음식은 다 전부 다 해 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하긴 뭐 또 이 앙헬레스 지역에는 맛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서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즐기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야, 이거 좋은데요? 우리 그럼 지금 운영하시는 써니하우스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를 뭐 예약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네이버 카페에 써니하우스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써니데이 투어로 검색을 하셔서 카페에 어떤 문의나 이런 예약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sunnyday-tour.co.kr이라는 저희 단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도 가능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도 다 그러면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여행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 내 앙헬레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 또 여행 정보가 또 필요하실 텐데 물론 이제 골프가 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 이외에 앙헬레스나 그 인근 지역에 여행을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네네. 앙헬레스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라카이나 세부처럼 바닷가가 있는 지역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가족들끼리 앙헬레스를 방문하게 됐을 때 여행으로 이제 이번에 앙헬레스 한번 가보자, 클락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이 여행사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 가족 여행지로 괜찮은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견적서들 많이 이제 견적서하고 일정표를 많이 이제 요청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드리는데요. 네네. 이제 크게 반나절 정도에서 하루 정도는 앙헬레스 투어, 앙헬레스 유명한 뭐 시장이라든지 오래된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앙헬레스에 있는 클락 안에 있는 뭐 박물관 이런 데들 방문하는 코스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클락에 가까운 지역에 푸닝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온천. 예, 노천 온천이고요. 그것도 한국 분들이 개발하신 노천 온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게 노천이 그 한국에 있는 도심 노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야외에 있는 거고 출발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온천 도착까지 사륜구동차로 대충 한 30분 정도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뭐 물도 가로질러 가야 되고 양쪽에 절벽돼 있는 그 사이 길도 지나가는 그런 사륜구동 타고 올라가는 노천 온천이 있습니다. 그 한국 분들 많이들 여행으로 오십니다. 예. 거기 온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 자체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과의 여행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박물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고, 그리고 온천도 있고. 예. 앙헬 실내에는 이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앙헬에서 1시간 거리에는 수빅이 있습니다. 수빅, 예. 수빅에 가시면은 이제 바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좀 대형 요트들 안에 응접 세트 있고 화장실 달려 있는 그런 대형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클락 안에는 경비행기 체험도 가능하세요. 물론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클락에서 뭐 피나투보나 마닐라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투어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빅에서 좀 더 가시면은 수빅 북쪽에 잠발레스나 수빅 남쪽에 바탄이라고 우리 아주 깨끗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서 노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앙헬레스라고 해서 그냥 이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약간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면 이 비치에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이제 앙헬레스 북쪽에 좀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스페인 유적지로 유명한 뭐 비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라이스 테라스로 유명한 뭐 바나웨, 사가다 그리고 바기오라는 이런 지역들이 더 관광지로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은 이런 곳 지금 말씀해주신 곳들은 다 차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들인가요? 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시고 물론 이제 차량 이동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좀 다녀오실 만한 그런 유적지나 아니면 그 자연경관이 멋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런 어떤 여행지들 지금 뭐 이를테면 바기오, 바나웨, 뭐 그 라이스 테라스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지금 하루에 갔다 올 만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바기오 같은 경우는 당일로 가능하세요. 바기오 같은 경우는 편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바기오는 이제 그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의 고산 도시 태백이나 이런 데처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제 날씨 자체가 한국의 항상 뭐 가을 정도 날씨 지금 같은 뭐 1월 정도에는 뭐 바기오 같은 경우는 두툼하도 아니면 추울 정도로 필리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볼거리도 꽤 많이 있고요. 원래 이제 바기오 같은 경우는 예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이제 여름 행정수도 형태로 해서 운영되던 거였기 때문에 그 바기오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관광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거리로는 뭐 한 2시간 반 뭐 이 정도가 되겠지만 예. 이 바기오까지 갔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긴 좀 아쉽지 않을까요? 1박 2일도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제 좀 그 1박 2일 정도 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추천드리는 데가 이제 비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바기오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고 오시려면 1박 2일 정도가 좋으시고요. 네. 비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대충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비간이라는 데는 그 스페인 시절 그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서 딱 가서 보시면 여기가 필리핀이야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정도. 여기 유럽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비간이라는 도시고요. 네네. 비간 정도 되면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갔다 오실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바나웨나 사가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그 자연 경관들이 좀 유명합니다. 사가다는 그 행인코핀이라고 그래서 장례를 지낼 때 사람 시신을 관에 넣어서 그걸 절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좀 독특한 장례 절차인데 그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굴 투어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바나웨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라이스 테라스 그 층층 계단식 논이죠. 계단식 논. 예. 이제 바나웨나 사가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당일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시고 1박 2일 정도나 2박 3일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야, 이 앙헬레스를 기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다 이게 북쪽 앙헬레스를 기준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 이제 아까 그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다가 고도까지 높으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 말씀해 주신 비간이나 바나웨 이런 지역도 사실은 위도상으로는 되게 북쪽이니까 날씨들이 좀 일반적인 필리핀 날씨하고는 좀 다른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기온은 어떤가요? 그런 데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기오 정도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바기오 정도만 고산이라서 그 좀 두툼한 옷이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한국으로 치면 겨울 날씨에 그게 필요하고요. 네네. 나머지 지역들은 일반적인 필리핀 날씨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언제나 반팔로 충분하세요. 예. 그러면 이런데 이제 여행지를 가려고 한다면 앙헬레스를 기준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뭐 이제 교통편 완복하는 교통편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 현장에 또 이제 뭐 당일로 좀 어려운 경우라면은 이제 숙소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네네. 혹시 좀 도움을 주시나요?
네, 뭐 저희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런 지역들 패키지 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아, 그 호텔이 필요하시면 호텔 예약 그리고 렌트카가 음, 필요하시면 렌트카까지 전부 다 저희 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 앙헬레스 내에서 그만 있을 게 아닌데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행을 다니거나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여쭤봐서 좀 죄송한데 우리 또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바기오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바기오에 요즘에 그 꽃 축제? 네네. 뭐 그런 걸 한참 고른 시즌이라 그러더라고요. 바기오 내에서도. 예, 바기오가 유명한 축제가 이제 꽃 축제하고 딸기 축제가 있습니다. 음, 필리핀에서도 딸기가 나옵니다. 물론 바기오 근처에 벤켓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오지만 음, 필리핀에서 보시는 딸기는 다 그쪽에서 재배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예.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 분들이 드시는 배추하고 뭐 무나 한국무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쪽 고산지대에서 재배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기오 꽃축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바기오 딸기 축제는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즐긴다거나 하려면 이제 한 1박 2일 또는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일정을 잡고 바기오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예. 보통 4인 가족 기준 정도 된다 그러면은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바기오를 4인이서 하시면 물론 이제 그 숙소를 네네. 어디로 잡으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쵸. 호텔이 몇 성급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지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1박 2일 포함하셔가지고 인당 한 25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시면은 또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물론 이제 아이들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호텔룸을 2개 쓰느냐 뭐 하나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차량, 숙소, 식사 올 포함이고 한국인 가이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용돈 정도만 이제 추가를 더 하면 되는 비용이네요. 그럼 거기에. 네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이제 루손 지역의 북부 지역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편리성을 느끼는 건데 우리 이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 특별하게 이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여행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바나웨나 사가다 이런 데는 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좀 배낭여행식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웨나 사가대 같은 경우는 호텔들이 그 도미토리라고 해서 한 방에 뭐 4명, 뭐 8명 이렇게 묵는 도미토리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친구들이 이제 특히 많이들 하죠. 그런 배낭 투어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도 험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런저런 위험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나웨나 사가다를 다녀오시는 그 이제 여행사 사장님 입장에서 네네. 어떤가요? 이런 게 이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갔다 올 만한 여행지라고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해외여행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고 해외다 보니까 뭐 음주를 하시더라도 자기가 이제 절제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보통 이런 데는 밤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들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여행지들이 위험한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시비를 붙으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피해 주시면은 여행 자체는 뭐 전혀 위험스러운 지역은 아니시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골 인심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위험도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킬 거는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그거는 뭐 마닐라나 앙헬레스나 뭐 이 바기오나 뭐 다 같은 얘기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 여행지를 한번 여쭤보기 시작하면 제가 한두 곳도 없어가지고 뭐 이게 뭐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예. 다시 이제 앙헬레스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요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골프 공 치고 이제 즐겁게 놀다가 또 그래도 이제 아이들만 그렇게 있기가 뭐 하니까 이제 하루 딱 날 잡아서 앙헬레스를 한 바퀴 돌겠다. 네네. 앙헬레스 내에서 이제 한 바퀴 좀 돌겠다. 먹을 때 좀 맛집 가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루를 딱 놀겠다. 하기에 좋은 일정 좀 하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하루 코스. 앙헬레스 하루 코스. 이거 어디가 좋을까요? 뭐 한국 만약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리시다면 아주 어린 정도 말고 아니면 뭐 초등학생 정도 된다면은 네네. 가장 추천드릴 만한 코스가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아, 워터파크도 있어요? 네, 앙헬레스에 현재 기존에 있던 워터파크가 이제 폰타나 워터파크라는 워터파크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3월에 오픈되는 한국의 거의 시설로 보면 한국의 웬만한 워터파크만큼 나오는 뭐 홍보하기로는 아시아 최대라고 표현을 하는 이야. 그런 워터파크가 3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이야. 예, 아쿠아 플래넷이라고 네네. 이쪽 미도리라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형 워터파크가 3월 달에 오픈하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거기만 가셔도 뭐 애들 무지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야, 이거는 뭐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에 계신 교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 오픈이 3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넷 아쿠아. 야, 이제 한참 더워지기 직전에 딱 그렇게 미리 오픈을 딱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서. 예. 네. 야, 이 앙헬레스에서 할 게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앙헬레스에 가면 뭐 할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 전문가분께서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앙헬을 한번 안 와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안 계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필리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앙헬레스는 앙헬레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미들이 또 있다 보니까 필리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야, 지금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아까 처음에 그냥 관광객으로 오셨다가 결국에는 앙헬레스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느껴지는데요. 1년 중에 뭐 언제 가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할 것들도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1년 중에 이때가 이 앙헬레스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것을 즐기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즌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앙헬레스가 이제 성수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성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한국에서 골프를 못 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골프 치러 많이들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그때는 그 골프장 가격도 좀 올라가고 성수기 가격이라고 그래서 다른 비용들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대략 한 6월까지는 필리핀에서 제일 더운 필리핀에서 얘기하는 여름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수기 지나고 제가 보서는 한 4월 정도나 5월 정도가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날씨가 제일 좋기로는 그 여기 성수기 11월부터 2월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워낙 이제 손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물놀이 즐기시고 하시려면은 그때가 가장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계절상 6월 달부터는 우기가 시작돼서 한 9월까지는 우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의 장마하고 틀려서 우기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비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반짝 비가 스콜처럼 쏟아졌다가 이제 그다음 갑자기 햇빛 쨍쨍 나는 구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비가 좀 오면은 좀 움직이시기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씨와 그 성수기 시즌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4월, 5월 그리고 이제 우기 지난 10월, 11월 정도가 성수기도 피하고 여행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이제 그때쯤 해서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봐야겠는데요, 그러면. 네,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쭉 이 상상을 하면서 이 앙헬레스를 비롯한 북쪽 루손 지역을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일정을 정말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하여튼 제가 좀 더 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또 바로 연락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명절 연휴로 보냈던 주말이어서 그런지 이번 주말은 평소와는 달리 참 바쁘게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주말을 지내면서도 쉬었다는 느낌이 거의 없네요.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더 열심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피노이 9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카톡에서 피노이 910 검색하셔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저희 피노이 910 네이버 공식 카페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카페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 하루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